내 할아버지가 창설 일기면 난 대통령이겠다. 강도철이 도윤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창설 일기가 뭐 대단해? 옛날 얘기로 허세 부리지 마. 주먹이 도윤의 얼굴을 강타하자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해병대가 이렇게 변했나요? 도윤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팔각모를 쓴 최강수가 나타났습니다. 노인네,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강도철이 비웃으며 도발했습니다. 순간 최강수의 눈이 번뜩이며 내 다리가 약한 게지, 내 혼이 약한 게 아니다. 외쳤습니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선 92세 노인이 정광석화 같은 기술로 29세 병장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다시는 내 손자한테 손대지 마. 차가운 경고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92살 해병대 창설 일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손자가 바로 그 해병대에서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면 뭐 대단해? 라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휠체어 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 다리가 약한 게지, 내 혼이 약한 게 아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용산시장 골목에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정육점 앞에서는 아주머니들이 고기를 고르며 흥정을 벌이고 있고 떡집에서는 고소한 인절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죠. 야채 가게에서는 상추를 다듬는 소리가 들려오고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를 토막내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골목 한편 낡은 벤치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벤치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최강수, 92살이에요. 그의 왼손에는 낡고 바랜 군번줄이 쥐어져 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죠. 군번줄에는 해병일기 5778번 최강수라고 적혀 있지만 세월의 발에서 글씨가 거의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수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떡집 아주머니가 찐빵을 들고 다가옵니다. 김순덕, 55살이에요. 이 골목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죠. 아, 순떡아. 고맙구나. 최강수는 찐빵을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 골목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요즘도 잠 못 주무시죠? 응. 뉴스 보면 잠이 안 와. 우리 해병대가 이상해졌어. 김순덕은 최강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해병대를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많이 상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 또 나왔네. 생선가게 아주머니 박영자가 옆가게 주인 정기호에게 속삭입니다. 맨날 저 자리에 앉아서 군인 타령만 하잖아. 해병대 창설 일기라고 하던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요즘 누가 그런 걸 알아주나.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 보여. 그러게. 자식들도 안 오고 저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걸 보면 치매 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쯧쯧. 그래도 나라 위에 싸웠다는 분인데 불쌍해. 최강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귀는 아직 멀쩡하거든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힘도, 그럴 의미도 없어 보이니까요.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김순덕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최강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손에 쥔 군번줄을 바라보며 최강수는 속으로 중얼거려요. 내가 만든 해병대. 썩은 냄새가 난다. 1950년 4월 15일 오전 10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식. 그때 22살이던 최강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 참여했어요. 해병은 바다의 귀신이다. 창설식에서 외쳤던 그 구호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최강수와 동료들의 눈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최강수는 선봉부대원이었어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팔미도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의 그 긴장감과 흥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강수, 앞으로, 필승. 그때 최강수의 대답은 우렁찼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옆에 전우들이 있었고 그들을 믿었으니까요. 장진호 전투에서는 더욱 끔찍했죠.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중국군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동상에 걸린 동료들을 업고 서로 몸을 맞대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광수야, 나 못 갈 것 같아. 옆에서 쓰러져 가던 전우 김철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최강수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업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같이 살아서 집에 가자. 그때 해병은 정말 형제였어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전우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최강수는 며칠 전 본 뉴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떤 부대 생활관에서 선임 해병들이 후임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영상이었어요. 아, 내 할애비가 창설 일기면 뭐냐? 별 4개 달고 태어났냐? 영상 속에서 들린 그 말이 최강수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만든 해병대에서 자신의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아니야. 이건 해병이 아니야. 최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죠. 순덕아. 김순덕이 고개를 돌립니다. 해병대가 정말 망가진 걸까? 할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게 저런 건가? 전우를 패는 게 해병인가? 최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김순덕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군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해병대는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그때는 달랐어.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했고 목숨보다 소중한 게 전우였는데 최강수는 군번줄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손이지만 참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시장 골목의 소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강수의 세상은 고요합니다. 아니,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시끄러워요.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분노와 절망의 소리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 내 손자 도윤이도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저런 일을 당하면 어쩌지? 최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20살 손자가 걱정되는 거예요. 가을 오후에 햇살이 점점 기울어지고 최강수의 그림자도 길어져만 갑니다. 경상북도 포항 해병대 신병교육대대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웁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조교들이 들어옵니다. 30명의 신병들이 불이 나게 일어나 정렬하죠. 그중 한 명, 도윤이 있어요. 이도윤, 20살. 키 174cm의 마른 체형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할아버지 최강수처럼 말이에요. 오늘부터 너희는 진짜 부대로 간다. 각오해라.
교관 중사의 외침에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필승! 도윤도 큰 소리로 외쳤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려요. 드디어 할아버지가 만든 해병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오전 9시 버스에 몸을 맡긴 도윤은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은 복잡해요. 야, 너 해병대 창설 일기 손자라며? 옆자리에 앉은 신병 박민수가 말을 겁니다. 21살 부산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요? 대박이네. 나도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창설 일기는 진짜 레전드지.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거든요. 오후 2시 강원도 모 해병대 부대. 버스가 정문을 통과하며 멈춰섭니다. 하차, 하차. 도윤을 포함한 30명의 신병들이 짐을 들고 내립니다. 부대 안은 생각보다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음산한 느낌이 들 정도죠. 신병들 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침에 여러 명의 선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표정은 묘해요. 웃고 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서 와, 후임들아. 제일 앞에 선 병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강도철, 29살 병장이에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그리고 눈에는 뭔가 위험한 빛이 감돌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다. 알겠나? 필승. 신병들이 대답하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대의 분위기와는 다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방 배정받고 짐 정리해라. 저녁에 환영해야 한다. 환영회라는 말에 신병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선임들의 표정을 보면 저녁 7시 생활관 한쪽 구석. 신병들이 둘러앉아 있고 선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 자기소개 시간이다. 하나씩 일어나서 해봐. 강도철의 지시에 신병들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이민수, 서울 출신입니다. 박영호, 대구에서 왔습니다. 순서가 도윤에게 왔어요. 이도윤, 서울 출신입니다. 야, 잠깐. 강도철이 도윤을 세심하게 바라봅니다. 너 성이 이시지? 혹시 해병대 창설 일기 최강수 할아버지 손자 맞냐? 생활관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죠. 네, 맞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선임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강도철의 입꼬리가 올라가요. 오대박이네. 창설 일기 손자라. 강도철이 도윤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뭐냐? 내 할아버지가 해병대 만드셨으니까 너는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니야, 있을 거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강도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요. 야, 다른 후임들아. 이 친구 할아버지가 해병대 만드셨대. 그럼 우리가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선임들이 낄낄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도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요. 도윤아,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면 난 뭐가 되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난 말이야. 강도철이 도윤의 얼굴 앞에 바짝 다가섭니다. 대통령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창설 일기 손자면서 이렇게 건방지게 굴면 안 되지. 저 건방지게 군 적 없습니다. 아니야, 있어. 내 눈빛부터 건방져. 할아버지 덕분에 특별한 줄 아는 눈빛이야.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씩 다가옵니다. 야, 창설 일기 손자님, 우리한테 인사 안 하셔? 내 할아버지가 해병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절해야 하는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만드신 해병대인가요? 도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야, 뭐라고 중얼거려? 강도철이 도윤의 어깨를 세게 잡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뭔가 중얼거렸잖아. 할아버지 얘기했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해요. 정말로 할아버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새끼가 정말. 강도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라고 해서 내가 특별한 줄 알아? 여기서는 나한테 깍듯하게 해야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대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전우회가 있고 서로를 아끼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조심해. 내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강도철의 경고에 도윤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른 신병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해병대가 이런 곳이었나요? 왜 이렇게 무서운 곳인가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랑스럽게 입대했는데 첫날부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생활관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는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새벽 5시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도윤은 눈을 뜹니다.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강도철이 와서 깨웠거든요. 야, 창설 일기 손자님, 일어나셔. 오늘도 어김없이 강도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신병들은 아직 자고 있는데 도윤만 일어나야 해요. 네,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 정자세로 섭니다. 세수하고 와. 5분 안에. 네. 도윤이 세면장으로 달려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봐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요. 할아버지, 이게 정상인가요? 도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매일같이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해병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거든요.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 도윤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먹을 수는 없죠. 야, 도윤아. 강도철이 도윤 뒤에 서서 말합니다. 창설 일기 손자는 밥도 특별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똑같이 먹겠습니다. 아니야, 달라야지. 김치 하나씩 떠서 입에 넣어드려. 다른 선임들이 낄낄 웃어요. 주변 식당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됩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먹겠습니다. 야, 겸손하긴. 할아버지가 해병대 만드셨는데 뭐가 괜찮아? 강도철이 도윤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너 때문에 다른 후임들이 피곤해하는 거 알고 있냐? 도윤이 고개를 드니까 다른 신병들의 표정이 보여요. 모두 피곤해 보이고 일부는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윤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았거든요. 창설 일기 손자가 있는 기수는 특별 관리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미안해.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해야지. 뭘 하면 될까요? 간단해. 내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자랑했으니까 그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지. 강도철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표정이에요. 오후 2시 생활관. 도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앞에는 강도철을 비롯한 선임 5명이 서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창설 일기 손자를 위한 특별 교육이거든. 강도철이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해병대 만들었다고? 그럼 뭐 해봐. 저는 그냥 평범한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내 피 속에는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다고. 강도철이 도윤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칩니다. 자, 오늘부터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야. 예.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해병대 창설 일기면 난 뭐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 대통령. 맞아.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통령 해봐. 다른 선임들이 키득거립니다.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건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대통령 각하, 경례 받으시죠. 강도철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며 우스꽝스럽게 경례합니다. 다른 선임들도 따라해요. 각하, 오늘 국정은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대통령인데. 강도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해요. 대통령이면 명령도 내려야지. 자, 우리한테 명령 내려봐. 저는 빨리. 강도철이 소리를 지르자 도윤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될 것 같거든요. 대답 못하겠어? 그럼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네. 강도철이 도윤에게 바짝 다가섭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면 어떻게 될까? 탄핵당하지. 선임. 그만. 도윤이 간신히 말하려 하자 강도철이 도윤의 뺨을 손바닥으로 탁 칩니다. 뭐라고? 대통령한테 그만하라고? 아닙니다. 창설 일기 손자? 착각이야. 이번에는 주먹으로 도윤의 옆구리를 찝니다. 도윤이 몸을 웅크리자 다른 선임들도 하나씩 다가와요. 대통령 각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선임 박성민이 도윤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아픕니다. 아프면 대통령 그만둬. 할아버지한테 가서 징징대고. 또 다른 선임 이준호가 도윤의 등을 발로 찹니다.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면 난 대통령이겠다. 강도철이 도윤을 발로 차면서 외칩니다. 며칠 전 환영회 때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선임들, 제발. 도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간청합니다. 제발. 뭐가 제발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할아버지를 자랑한 게. 그래, 그게 잘못이야. 여기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강도철이 도윤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립니다. 다시는 할아버지 얘기하지 마. 알겠어? 네. 크게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어요.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할아버지, 해병대가 이렇게 변했나요? 도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해병대가 정말 이런 곳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야, 뭐라고 또 중얼거려? 강도철이 도윤의 뺨을 또 때립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번에는 주먹으로 도윤의 배를 때려요. 도윤이 억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할아버지가 해병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왕 될 줄 알았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강도철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신병들은 모두 자기 침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신들도 무서우니까요. 도윤은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해병대가 이렇게
변했나요? 그 순간 생활관 문 밖에서 누군가 이 모든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11시 생활관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죠. 코에서 흘린 피는 이미 멈췄지만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어요. 옆구리와 등도 시퍼렇게 멍들었고요. 괜찮아? 옆 침대에 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응, 괜찮아. 도윤이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괜찮지 않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도윤은 박민수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신도 당할까봐 무서운 게 당연하죠. 새벽 2시, 도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생각만 계속 나거든요. 할아버지가 만든 해병대가 정말 이런 곳일까? 전후에는 어디 갔을까? 그때 생활관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요. 누군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병 최영준입니다. 20살 경상도 출신이에요. 다른 신병들보다 좀 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죠. 최영준은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강도철이 도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정말 아니야. 최영준은 오늘 오후에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어요. 생활관 문 밖에서 틈으로 찍은 거라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강도철이 도윤을 때리는 모습,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면 난 대통령이겠다 고 외치는 모습, 다른 선임들이 함께 폭행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최영준은 고민에 빠져요.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촬영했다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도 무섭고요. 하지만 도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 최영준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기로 한 거예요. 해병대 집단폭행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함께 올려요. 해병대 창설 1기 손자라는 이유로 집단폭행당하는 신병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해병대인가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최영준은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아요. 뭔가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거든요. 오전 6시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모든 신병들이 일어나 정렬하죠. 도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야, 창설 1기 손자님, 오늘 컨디션 어때? 강도철이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힘없이 대답해요. 그래, 그럼 오늘도 대통령 놀이 할까? 강도철의 말에 도윤의 몸이 움츠러듭니다. 어제 그 끔찍한 일이 또 반복될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생활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요. 아, 휴대폰 검사다. 모든 신병 핸드폰 내놔. 중대장 목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뭐지? 왜 갑자기 핸드폰 검사를? 강도철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곧 중대장과 간부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와요.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모든 신병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지금 당장. 중대장의 엄한 목소리에 신병들이 불이 나게 핸드폰을 꺼냅니다. 최영준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어젯밤에 인터넷에 우리 부대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누가 올렸는지 반드시 찾아낼 거다. 중대장의 말에 생활관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최영준의 심장이 쿵쾅거려요. 강 병장. 네. 강도철이 앞으로 나섭니다. 내가 신병들 교육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교육했길래 이런 영상이 나왔어? 중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영상을 틀어줍니다. 어젯밤 최영준이 올린 그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서 강도철이 도윤을 때리며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면 난 대통령이겠다 고 외치는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져요. 강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다른 선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야? 중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 이게 교육이야? 중대장이 소리를 지르자 생활관이 더욱 조용해져요. 야, 도윤. 도윤이 앞으로 나갑니다. 얼굴에 멍이 확연히 보여요. 이거 사실이냐? 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해요. 왜 신고 안 했어?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중대장이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다시 봐요. 영상 아래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해병대냐? 창설 일기 할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집단 괴롭힘이잖아. 이런 게 군기야? 해병대 이미지 완전 망쳤네. 국정감사 안건감이다. 댓글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회수도 급속히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10만 회를 넘어섰어요. 큰일 났다. 중대장이 중얼거립니다. 이 영상이 언론에까지 퍼지면 어떻게 될지 뻔해요. 그때 중대장의 핸드폰이 울려요. 네, 대대장님. 네. 벌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중대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요. 강 병장, 너희들 다 불려간다. 지금 당장 대대로 와라. 네. 강도철과 다른 선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나가려고 해요. 야, 도윤. 중대장이 도윤을 부릅니다. 너도 따라와. 진술해야 한다. 네. 도윤이 따라 나서려 할 때 최영준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미안해, 도윤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중대장의 핸드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와요. 네. 기자들이 부대 앞에 왔다고요? 벌써? 같은 날 오후 2시 용산시장. 최강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라요. 손에 든 것이 군번줄이 아니라 스마트폰이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떡집 아주머니 김순덕이 급하게 달려와서 최강수에게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지? 최강수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조회수 50만을 넘어선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요. 해병대 집단 폭행 실상. 제목을 보는 순간 최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영상이 재생됩니다. 생활관에서 한 젊은 해병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여러 명의 선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내 할아버지 창설 일기면 난 대통령이겠다. 강도철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와요. 그리고 주먹이 날아가는 모습,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 해병대가 이렇게 변했나요? 영상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중얼거리는 목소리. 최강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봐요. 도윤이. 최강수의 입에서 손자 이름이 흘러나와요. 영상 속 젊은 해병이 바로 자신의 손자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챈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도윤이 맞아요?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맞아. 내 손자야. 최강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애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최강수는 영상을 다시 봅니다. 손자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내가 만든 해병대에서 내 손자가 최강수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잡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손이지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할아버지, 신고해야 해요. 군에다가 신고. 최강수가 김순덕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타오르고 있어요. 신고해서 뭐가 달라져? 저런 놈들이 그냥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야겠어. 할아버지. 최강수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만든 해병대. 내가 직접 바로잡겠어. 최강수가 김순덕을 바라봅니다. 순덕아,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팔각모 가져다 줄래? 집 서랍에 있어. 팔각모요? 응. 해병대 창설할 때 쓰던 거야. 김순덕이 급히 최강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10분 후 낡은 팔각모를 들고 돌아와요. 여기 있어요. 최강수가 팔각모를 받아들고 머리에 씁니다. 70년 전 그 모자가 여전히 그의 머리에 맞아요. 순덕아, 택시 좀 불러줘. 포항 해병대 부대로 가야 해.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괜찮아.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해. 최강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오후 4시 30분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 앞. 택시에서 내린 최강수가 휠체어에 앉아 부대 정문을 바라봅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어요. 아침에 터진 영상 때문에 취재진들이 몰린 거죠. 저기 누구 오시네. 한 기자가 최강수를 발견합니다. 저분 팔각모 쓰고 계신데? 해병대 관계자인가? 기자들의 시선이 최강수에게 집중돼요. 하지만 최강수는 기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정문을 향해 휠체어를 굴려갑니다. 정문에는 헌병 2명이 서 있어요. 김상철 중사와 박준영 하사입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군부대라서 출입이 제한됩니다. 김상철 중사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나는 해병대 창설 1기 최강수다. 최강수가 팔각모를 쓴 채 당당하게 말해요. 네, 창설 1기요? 김상철 중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해병대에서 창설 1기라고 하면 정말 레전드거든요. 내 손자가 여기 있어. 들어가야겠어. 하지만 절차상. 절차? 최강수가 김상철 중사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해병대에서 내 손자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절차가 중요해? 최강수가 휠체어에서 팔각모를 꺼내 들어 올립니다. 이 모자가 보이냐? 1950년 4월 15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해병대가 창설될 때 내가 쓰고 있던 거야. 김상철 중사와 박준영 하사가 서로 눈을 마주쳐요.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내가 목숨 걸고 지킨 해병대가 지금 뭐가 됐는지 직접 봐야겠어. 최강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할아버지. 김상철 중사가 망설입니다. 규정상으로는 들여보낼 수 없지만 창설 1기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와요. 내가 만든 해병대.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 최강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휠체어 바퀴에 힘을 줍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정문을 향해 움직여요. 할아버지, 안 됩니다. 김상철 중사가 앞을 막아서려 하는데 최강수의 눈빛을 보고 멈춰서요. 그 눈빛에는 70년 전 젊은 해병의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고 있어요. 창설 1기 할아버지가 직접 부대에 오셨습니다.
손자 폭행 사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강수는 기자들의 외침도 무시하고 계속 정문을 향해 나아가요. 중사님, 박준영 하사가 김상철 중사를 바라봅니다. 김상철 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최강수를 향해 바싹 차렸습니다. 필승, 우렁찬 경례 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져요. 박준영 하사도 따라서 경례합니다. 필승, 최강수가 휠체어에서 팔각모를 다시 머리에 쓰고 헌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정문을 통과합니다. 뒤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나요. 대박이다. 창설 1기 할아버지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거 완전 특종이네. 최강수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간다. 내가 만든 해병대.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 휠체어 바퀴가 부대 안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대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후 5시 해병대 3중대 생활관.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오늘 오전에 대대 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강도철과 다른 선임들은 아직 조사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영상이 언론에까지 퍼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도윤아, 괜찮아?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도윤이 힘없이 대답해요. 몸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거든요.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영상 때문에 난리 났잖아. 모르겠어.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 도윤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려요. 아, 너희들 다 나와. 중대장이 급하게 들어와서 소리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병들이 불이 나게 일어나서 정렬해요. 지금 창설 1기 할아버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셨다. 네. 신병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 맞지? 중대장이 도윤을 바라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려요.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다니. 큰일 났다. 지금 기자들까지 몰려와 있어. 너희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 중대장이 급히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요. 특히 도윤이, 너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중대장이 나간 후 생활관은 술렁거려요. 대박. 진짜 창설 1기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영상 보고 오신 거 아닐까? 도윤아, 내 할아버지 완전 멋지시다. 다른 신병들이 웅성거리지만 도윤은 걱정이 더 커져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한편 부대 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창설 1기가 직접 오셨다고? 대대장 김철민 중령이 황급히 물어봅니다. 네, 지금 정문에서 휠체어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부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해요. 기자들은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돌리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해야 하지? 김철민 대대장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창설 1기가 직접 부대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단 정중하게 맞이하자. 창설 1기시니까. 그때 부대 내부로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와요. 최강수가 생활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따라온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내 손자 있는 곳으로. 최강수의 대답은 간단명료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 최강수가 휠체어를 멈추고 간부를 바라봅니다. 내 손자가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무슨 상황을 따져? 간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창설 1기의 위험이 느껴지거든요.
최강수가 삼중대 생활관 앞에 도착해요. 문 앞에서 휠체어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왔다. 최강수가 생활관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생활관 안의 신병들이 모두 최강수를 바라봅니다. 팔각모를 쓰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모습에 모두 놀라요. 할아버지. 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어요. 도윤아. 최강수의 목소리도 떨려요. 손자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영상 봤어. 내가 당하는 걸 봤어. 최강수가 휠체어를 도윤 쪽으로 굴려가요. 미안해, 할아버지. 제가 약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최강수가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따뜻해요. 그때 생활관 문이 다시 열려요. 야, 뭐야 이거? 강도철이 들어와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거죠. 뒤에는 다른 선임들도 함께요. 생활관 안이 순간 조용해져요. 강도철이 휠체어에 앉은 최강수를 보고 비웃으며 말해요. 오창설 일기 할아버지 오셨네? 손자 찾으러 오셨어요? 최강수가 천천히 강도철을 바라봅니다. 영상에서 본 그 얼굴이에요. 자신의 손자를 때린 바로 그 놈이죠. 내가 내 손자를 때렸구나. 네, 맞아요. 교육시켰죠. 뭐 어쩔 건데요? 강도철이 건방지게 대답하며 최강수에게 다가와요. 노인네, 휠체어에 앉아 꼰대 타령이나 해라.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강도철이 비웃으며 최강수의 휠체어를 발로 툭 차려고 해요. 그 순간 최강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살기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 다리가 약한 게지, 내 혼이 약한 게 아니다. 최강수가 손에 쥐고 있던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군번줄을 꽉 움켜쥐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생활관 앞 모든 병사들이 경악합니다. 휠체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갑자기 일어선 거거든요. 이게 뭐야? 강도철도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려고 해요. 하지만 최강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팔꿈치가 강도철의 명치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해병대 백병전에서 익힌 그 기술이 70년이 지났어도 몸에 남아 있었던 거죠. 강도철이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요. 29살 건장한 병장이 92살 노인의 한 방에 완전히 제압당한 거예요. 이게 창설 일기의 실력이야? 다른 선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봐요. 최강수가 바닥에 쓰러진 강도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해요. 다시는 내 손자한테 손대지 마. 생활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강도철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죠. 최강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휠체어에 다시 앉습니다. 아까 그 잠깐의 움직임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해낸 거예요. 손자를 괴롭힌 놈을 직접 응징한 거죠. 할아버지. 도윤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최강수의 어깨를 부축해요. 괜찮아. 괜찮다. 최강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해요. 다른 선임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어요. 병장 강도철이 92살 할아버지한테 당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선임 박성민이 중얼거려요. 우리가 뭘 한 거지? 이준호도 멍한 표정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때 생활관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와요.
어디 계십니까? 대대장 김철민 중령이 숨을 헐떡이며 생활관에 들어와요. 뒤에는 중대장과 여러 간부들이 함께요. 생활관 안 상황을 본 김철민 대대장이 깜짝 놀라요. 강도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최강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거든요. 선배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김철민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최강수는 자신보다 훨씬 선배니까 존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최강수가 김철민 대대장을 바라봅니다. 내 손자를 집단 폭행한 놈들을 교육시킨 거야. 선배님, 이게 지금 해병대 현실이야? 선임이 후임을 패고 전우를 괴롭히는 게 최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어요. 김철민 대대장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철민 대대장이 고개를 숙여요. 그때 생활관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와요.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보고해요. 뭐라고? 부대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기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막아. 절대 들어오게 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활관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외침이 들려오거든요. 창설 일기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손잡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와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헬기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봐요. 설마. 김철민 대대장이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해요. 대대장님, 국방부에서 장관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금 헬기로 오고 계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생활관 앞 모든 사람들이 경악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온다고?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나? 김철민 대대장이 중얼거려요. 최강수는 조용히 앉아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해병대 창설 일기와 관련된 일이 언론에 나가면 당연히 국가적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분 후 헬기 착륙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져요. 모든 간부들 집합, 누군가의 외침에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려요. 곧 국방부 장관 이재환이 부대 본부로 들어와요. 뒤에는 여러 고위 간부들이 함께요. 어디 계십니까? 이재환 장관이 큰 소리로 외쳐요. 삼중대 생활관에 계십니다. 김철민 대대장이 안내해요. 이재환 장관이 생활관으로 급히 걸어와요. 표정이 심각해요.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선 이재환 장관이 최강수를 보는 순간 깊게 고개를 숙여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92살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생활관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여요. 장관님, 최강수가 이재환 장관을 바라봅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정도로 해병대가 망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환 장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어요. 이 사건이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병대 기강 확립에 나서겠습니다. 대통령께? 최강수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창설 1기 선배님의 손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재환 장관이 생활관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도철을 발견해요. 저 사람이 집단 폭행을 주도한 병장입니다. 김철민 대대장이 보고해요. 즉시 구속 조치하고 관련자들 모두 조사하라. 네. 이재환 장관이 다시 최강수를 바라봅니다.
선배님,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생활관 안의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차렸으랍니다. 선배님께 경례. 이재환 장관의 지시에 모든 사람들이 최강수를 향해 경례를 해요. 필승. 우렁찬 구호가 생활관을 가득 메워요. 중대장 이하 간부들도 모두 무릎을 꿇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둘씩 무릎을 꿇는 간부들을 보며 신병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으흑,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울먹이며 경례해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씩 울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해병대가 뭔지, 전우회가 뭔지 제대로 몰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선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민과 이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요. 최강수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어요. 분노했지만 지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이 아이들도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 말이에요. 모두 일어나라. 최강수가 조용히 말해요. 해병은 무릎 꿇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요. 필승. 다시 한번 우렁찬 경례 소리가 울려 퍼져요. 1시간 후 부대 안은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장관과 간부들이 회의를 위해 본부로 이동했고 기자들도 정리된 상황이었거든요. 삼중대 생활관에는 최강수와 도윤, 그리고 몇 명의 신병들만 남아 있어요. 최강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마치 70년 전 전쟁터의 하늘 같아요. 할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최강수 옆에 앉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도윤아. 최강수가 손자를 바라봅니다. 얼굴에 멍은 아직 남아있지만 눈빛만은 다시 살아났어요. 할아버지가 늦었어. 내가 이런 고생을 하기 전에 와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알았다는 거냐? 진짜 해병이 뭔지요. 도윤의 대답에 최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할아버지, 해병대는 원래 어땠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 때는요. 도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최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겨요. 1950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때는 정말 달랐어. 최강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해요. 우리는 모두 형제였지. 계급이 있어도 서로를 아꼈어. 밥을 먹을 때도 후임부터 먹였고, 잠을 잘 때도 후임이 추우면 자기 담요를 덮어줬어.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니까요. 정말요? 응. 인천 상륙작전 때였나? 내 옆에 있던 후임 김철호가 총상을 입었어. 그때 내가 등에 업고 후송했지. 최강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뭐라고 했어요? 형님, 저 때문에 형님이 위험해져요. 저버리고 가세요. 최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 도윤도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해병대였어요? 그래. 주먹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의리로 뭉친 곳이었어. 최강수가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그건 해병다운 게 아니야. 그냥 무식한 폭력일 뿐이야.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박민수를 비롯한 다른 신병들이 들어와요. 모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최강수 앞에 앉아요. 할아버지, 저희도 듣고 싶어요. 박민수가 말합니다. 진짜 해병대가 어떤 곳인지요.
최강수가 신병들을 바라봅니다. 모두 20살 내외의 앳된 얼굴들이에요. 70년 전 자신과 비슷한 나이죠. 너희들, 왜 해병대에 왔냐? 저는 멋있어서요. 박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해요. 저도요. 해병대가 최고라고 들었어요. 다른 신병도 말해요. 최강수가 씁쓸하게 웃어요. 멋있다. 맞아. 해병대는 멋있는 곳이야. 하지만 그 멋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신병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강하다는 게 아니야. 남을 때린다는 게 아니고. 최강수가 천천히 설명해요.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야. 동료를 위해서요? 그래. 장진호에서 중국군에게 포위됐을 때 우리는 서로를 업고 살아나왔어.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 최강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 구호가 뭔지 아냐? 필승이요? 아니야. 그때는 달랐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였어. 신병들이 감동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병은 혼자가 아니야. 전우와 함께하는 거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끼는 거지. 최강수가 도윤을 바라봅니다. 도윤아,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맞는 법이 아니야. 전우를 사랑하는 법이야. 네, 할아버지. 그때 생활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와요. 누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박성민과 이준호가 들어와요. 아까 도윤을 괴롭혔던 선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성민이 깊게 고개를 숙여요. 저희가 해병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요. 최강수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느껴져요. 너희들도 피해자야. 예, 잘못된 걸 배웠을 뿐이야. 진짜 해병 정신을 배우지 못한 거지. 최강수가 그들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해병이 되어봐. 박성민과 이준호가 최강수의 손을 잡습니다. 해병은 주먹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최강수가 생활관 앞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해요. 해병은 전우의 눈물로 세워진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진짜 해병대를 만들어 보자. 최강수가 일어서려고 해요. 도윤이 할아버지를 부축합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최강수가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섭니다. 그리고 생활관 창문을 바라봐요. 창밖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어요. 저녁 해를 받아 더욱 붉게 물들어 있죠. 저 깃발을 보렴. 최강수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해요. 우리가 지키는 건 저 깃발이 아니야. 저 깃발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창밖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진짜 해병대를 만들자. 의리와 사랑으로. 최강수가 오른손을 들어 올려요. 필승. 도윤이 먼저 경례하며 외쳐요. 필승. 박민수를 비롯한 다른 신병들도 따라해요. 필승. 박성민과 이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경례해요. 필승. 생활관 안에 우렁찬 구호가 울려 퍼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예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외치는 구호예요. 창밖에서는 태극기가 바람에 더욱 힘차게 펄럭이고 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면서 생활관 전체가 보이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진짜 전우가 된 해병들이 함께 경례하는 모습이 담겨요. 해는 지고 있지만 새로운 해병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